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문선승입니다. 자, 오늘도 펩트론을 준비를 해봤고요. 현재 날짜와 시간입니다. 9월 4일이고 장 마감됐습니다. 4시 반쯤 지나고 있고요. 우리 펩트론은 이제 오늘 역시나 좀 변동성 별로 없고 재미도 없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은 4.59까지 오전에 장 시작하자마자 빡 치고 올랐다가 그 다음에 장 마감할 때 윗꼬리 달고 눌렸다가 다시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약간의 아랫꼬리, 그러면 오늘은 마이너스 0.155 장 마감되고 조금 더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그냥 뭐 재미없는 흐름이다, 똑같다. 이제 거의 한 4일 4거래일 연속으로 종가가 비슷하잖아요. 변동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 이 이제 큰 포인트 21선이 있었고 그거를 5일선, 11선이 하방 이탈을 했다.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전에 5% 거의 가까이 4.6% 가까이 상승을 했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어제와 같이 이 수급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수급이 중요하다 결국에는 무언가 지금 애들이 매도를 강하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오늘도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25만 주밖에 안 나왔는데 오히려 한번 갔다가 눌렸다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요 구간을 자꾸 무언가 지키는 물량이, 매수가 들어오는 물량이 있다라는 거고, 바이오가 오늘 뭐 강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설명을 좀 드리면서, 기존에 이제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 유한양행, ABL 바이오, 알테오젠, 뭐 리가캠 바이오, 기타 등등등. 하여튼 이제 이 선배들은 주가 움직임이 이 라이센스 아웃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였는가 오늘 함께 좀 보면서 대응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그쵸? 왜냐? 9월 달이다. 그죠? 저는 9월을 강하게 보고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이 매우 중요하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앞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 일단은 제 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채널에서 제가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만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검색하시면은 이동평균선, 약간 교육, 여기 피동이라 썼네요. 네, 이 교육 영상도 제가 좀 가끔씩 찍거든요. 이제 찍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가끔씩 찍는데, 요 영상을 한 번씩만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영상도 많은 분들이 좀 영상을 보셨고, 그리고 반응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을 제가 지금 왜 언급을 드리냐면은, 그죠? 이 영상 보시면은 이동평균선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잡는 법, 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근거가 좀 더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라는 건데,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 추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세라고 하는 것을 정할 때 우리가 볼 때, 야, 지금은 상승 추세야 혹은 뭐 하락 추세야 라고 하는 것을 정할 때 캔들을 가지고 선을 이렇게 그어 가지고, 와, 지금은 뭐 패러렐 채널 안에서 상승 추세다, 지금도 그러면은 상승 추세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고 다른 종목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파크 시스템스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이때 당시에는 뭐였습니까?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그쵸? 근데 이때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 것을 잘 정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때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것도 단기적 하락 추세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단기적이라고 보기에는 일단 기간이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완전한 하락 추세다 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런 걸 보고. 왜 그러냐면은 이 추세라고 하는 것은 뭐가 결정하냐? 캔들도 맞습니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중, 장기 이평선이 결정을 합니다.
중기 이평선까지는 왜 쳐주냐면은 아직 중기 이평선까지도 생성이 되지가 않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장기 이평선으로 이제 이평선의 이 기간이 길수록 숫자가 클수록 신빙성은 좀 더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타임프레임을 큰 봉을 좀 많이 보는 것도 함께 보는 것도 있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잠깐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그 선을 그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야, 여기 깨지면 손절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검은 색깔이 있고 하늘 색깔이 있고 481, 241, 120선 그리고 61선이거든요. 그럼 얘네가 깨고 떨어집니다. 하지만 깨고 떨어질 때 그 전에 있었던 여기 주황색 보이시죠? 주황색이 21선이에요. 그러면은 5에서 21선 다 보여? 단기 이평선들. 단기 이평선들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굉장히 어떻다? 쉽게 나온다. 그쵸? 쉽게. 하지만 얘네들이 쉽게 나오긴 하지만 가격의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근데 중 장기 이평선들의 추세에 따라서 다시 그 추세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봤을 때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무조건 한 번의 하락이 있고 그 다음 갑니다. 이런 얘기를 좀 차트 공부를 할 때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분명 여기서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 그리고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 하지만 가다가 얘네가 이런 중장기 이평선에서 한번 맞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고 그럼 요 하락을 가지고 한번 눌렸다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제 캔들 뭐 이제 여기서 추세도 있지만 거래량이니 뭐 여기 매물대니 뭐 이런 거 다 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함께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에 잠깐 빠지는 그림이 요런 잠깐 빠지는 그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보시는 가장 큰 거 뭐죠? 481선을 이렇게 481선의 추세가 기울기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으니까 이건 뭐다? 상승 추세가 장기적으로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단기 이평선들이죠. 심지어는 21선은 꺾이지도 않았어. 5, 11선, 데드크로스 나왔어. 이게 의미가 크다, 적다, 그닥 없다. 그닥 있지가 않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엄연히 그거 다 제외하고 캔들로 보면 뭐예요? 상승 추세예요. 여기 올 때마다 자꾸 매수 돈이 들어와. 근데 그 매수 돈을 넣어가지고 가격을 지켜주는 애들이 누구냐? 얘네다.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얘네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게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다. 나쁜 게 아니다. 개인들만 지금 매수를 해서 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물리고 지금 외인과 기관은 매도를 해서 이제 또 개인만 물려 있겠네. 전혀 아니란 말씀 드렸죠. IR 때부터 이미 기관들은 팔고 있었습니다. 이때 판 거 여러분들 지금 냉정하게 볼게요. 잘 한 건가요? 잘한 판단입니까?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봤었던 것처럼 자, 여기 이때 여기 여기 전부 이 상승 변동성의 매수 물량은 누가 넣었어요? 개인 쪽에서 나왔습니다. 개인 쪽에서. 우린 요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그러면은 그러는 중에 있다. 근데 61선, 121선, 241, 481선 추세는 아직도 강하게 살아있다. 근데 이평선들의 이격이 좀 벌어져 있다라는 게 그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불안 요소긴 하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움직여줘도 나쁜 게 아니란 거죠. 떨어져서 이평선을 무조건 만나는데 마중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평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오히려 긍정적인 움직임인 것이다. 하지만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뭔가 위든 아래든 팡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때 그러면은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까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우리는 뭐 재료도 알고 공부도 많이 했고 기관들, 공매도 세력들 얘네들은 펩트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공매도를 치고 카무루스 야 끝났네 공매도 했다가 지금 물렸죠.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또 이제 또 장난질하고 있고 기관들 뭐예요? 잘 모르니까 IR 대충 듣고 잘 모르는 엄청난 힌트가 많았는데 매도하고 있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뭐 어떤 특정 유튜버는 나락간다 20만 원 넘으면 파세요 이랬는데 지금 여기 뭐 얼마죠? 맞죠? 그러니까 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잘 공부하고 잘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또 이제 차트 이런 것도 함께 보는 건데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고 요런 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영상 살아있죠. 9월 30일 영상 봐주시고 나도 샀다 인증하고 있고 2달 동안 모아야 됩니다. 갑자기 갑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고 3달이네 3달. 그리고 여기 6월 4일, 5일, 30일 카무루스 그리고 최장염 그때 제가 갑자기 팡 떨어지면은 또 당황할 수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끝났나 진짜? 안티들이 끝났다는데 이 정도면 끝나는 거 맞지 않나 하는데 그동안 매수를 원하신 분들 6월 4일날 1차로 매수 좋아 보입니다. 하한가를 갔는데 미친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죠? 그리고 6월 5일날 어제 매수를 못하신 분들 61선 기준으로 매수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틀 연속으로 미친 소리를 하네요. 그러고 나서 6월 30일날 자, 테페트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매수 기다리던 분들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죠. 같습니다. 요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대응, 이런 준비, 공부 그래서 전부 다 함께 수익 함께 하도록 할 거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법이 좀 따로 있습니다. 방법은 여기 우측 상단에 제가 개인 번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저한테 그냥 종목명입니다. 펩트론이라고 3글자만 저한테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소통방, 문자, 뭐 영상은 당연하고요. 함께 하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이 마감되고 촬영하고 업로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미리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려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변수와 이게 그 움직임이 맞나? 지금 사는 게 맞을까? 뭔가 이게 애매한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문자, 소통방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방금과 같이 진행이 된다라는 건데 우리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방법은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냥 아무 영상이나 펩트론으로 볼까요? 아무 영상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전립선 비대증이요? 저도 남의 일인 줄 자, 여기서 이렇게 더보기가 있습니다. 소통방 링크 달아놨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다가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한테 이러한 형태로 와요. 그럼 제가 우리 여러분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채널에 추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여기서 진행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자 같은 경우에는 뭐 토모큐브, 펩트론 다들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주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16,700원, 뭐 3월 21일 이거 이제 어떻게 됐는가? 16,700원이 이쯤이고 3월 21일이 이쯤이고 그러니까 돌파 매매를 할 때요. 그래서 우리 지표와 같이 요거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날아갔다가 뭐 다시 이제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할 때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의 이 지표도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지표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봐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수익을 많이 보셔야지 제 영상을 또 많이 봐주시잖아요. 또 그래야지 제 채널이 성장을 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제 채널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자, 한미약품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도 건장하고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얘가 언제 무언가가 나왔냐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일단 얘도 당뇨 비만 후보 퀀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진행했었는데, 일단은 뉴스 기사를 먼저 잠깐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요건데 컴퓨터가 좀 느려가지고, 예, 요거 이제 2015년 11월, 그리고 요것도 이제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2015년 11월 5일, 그냥 이제 날짜만 보고 지나가고, 자, 여기 있고요. 2015년 11월 5일 날 기점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이제 주가 움직임이 나왔는가, 예, 우리가 봐야겠죠. 자, 2015년 11월 5일은 여기 이때쯤이죠. 이때쯤 벌써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때쯤이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고, 그때 어떤 움직임이, 그리고 전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여기 15년 11월 5일 달에는요, 파트너사 산오피에다가 기술 이전, 기술 수출 5조짜리 한 날입니다. 이제 요때를 전으로 봤을 때 얘네들도 뭐가 있었죠? 상승이 있었죠? 상승이. 어떤 상승? 강한 상승이 있었다. 650 정도가 올라갔네요. 대략 그냥 막 대충으로 봤을 때 사실은 700 정도 더 올라간 건데,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상승이 있었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때요? 한번 점상, 그죠? 여기 점상, 그 다음에 상승, 이후에 요런 요런 게 나왔죠. 이제 일단 한미약품 이거 기억을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얘기를 했던 여기는 FDA 승인 날짜입니다. 네, 그 전으로 좀 돌아가서 2018년 11월 달로 돌아가 봐야 돼요. 이제 2018년도가 꽤나 전이니까 여기고, 2018년도 8월 20일입니다. 8월 20일. 그러면은 2018년도 8월 20일이면은 이때쯤으로 가면 되겠네요. 자, 여기 더 이때쯤. 자, 이제 여기라는 건데, 그 얘네들은 이제 이때 당시에 1.4조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 지금 이제 주가가 너무 움직임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 얀센의 기술 수출 잭팟이다. 2018년 11월 5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나와 있죠. 이게 날짜가 일단은 11월 5일이면은 그 전후 뭐 이렇게 변동성이 있었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딱 봤을 때는 그닥 움직임이 없었다 라는 게 보여지네요. 그러면은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이 상방으로 나왔고, 뭐 이제 무상증자 이런 것도 있었네요. 그 다음에 FDA 승인이 나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갔다가, 여기서 FDA 승인이 나고 8월 20일, 그 다음에 21일 날 갓 16%까지 상승을 했다가 누르는 것. 제가 이거를 좀 자주 강조를 하죠.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 보니까 개미들이 나 이제 안 속아, 다 선반영 끝난 거지, 나 이제 뉴스에 매수 안 해, 뉴스에 매도한다 라는 얘기와 함께 팡 가버렸다. 하지만 간 다음의 결과는 한 번에 이게 있었구나 라는 거 이제 우리가 좀 참고를 하고 지나가는 거고요. 이제 ABL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오른 종목만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떨어진 종목만 갖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 2022년, 그죠? 2022년 1월 10일. 이제 요때쯤인 거니까, 여기서 저희가 또 이제 나온 다음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갔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고, 눌러버렸죠. 이거는 되돌림을 줬었고, 아예 되돌림을 줬었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폭등을 하는 그림이 나와줬네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알테오젠, 뭐 이제 제2의 알테오젠이다 얘기 많이 들었긴 했었지만, 하여튼
지금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봐야 되겠네요. 2020년도 6월 24일 날 여기서 요 정도면 되겠네요. 6월 24일 날 여기면은 여기니까 자 이때 당시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무상증자도 했고 이제 이 약물에 대한 계약에 대한 자신감이 좀 보여지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 당시에 여기서 뉴스기사 24일 날 있었고 추가 상승이 있었는데 막상 6월 24일 날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 기대감이 있었고 선반영이 있었고 며칠을 눌러대다가 다시 가는 그림이네요. 이제 이때도 일단은 21선 기준으로 해서 단기 이평선들은 데드 크로스가 나왔었다. 하지만은 61선, 121, 241, 여기 480일 상승 추세구나 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를 깨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그림이 조금 이제 오랫동안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 7월 달로 가보게 돼도 여기서 7월 5일인데 이때쯤인데 이때도 이제 SC 플랫폼인데 나온 다음에 주가는 하락을 했었네요. 이제 일단 참고를 하시고 리가캠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이것만 보고 마지막으로 지나가야겠네요. 자, 리가캠바이오 보겠습니다.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1월 5일 날 나왔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익수닥 테라피틱스 라이센스 아웃 4.4조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2020년도가 여기고 그 다음에 11월 5일이니까 11월 5일은 이때쯤이네요. 좀 이제 이때 당시에 얘도 뭐 무상증자 했었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이후로 상승이 있었네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지만 며칠 동안 누르다가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가 나왔었겠죠. 이렇게 가니까 야 이거 121선을 깼잖아. 끝났어. 선반영 끝났어. 하고 다시 갔다가 한 번의 상승 이후에는 다른 종목들과 똑같이 똑같은 하방 패턴 나오고 있네요. 자,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 더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건 이제 개별 종목에 따라 또 다른 그림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4월 달도 봐야 됩니다. 2022년도 4월 달은 여기고 4월 한 5일이거든, 4월 4일이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이때 당시에는 피라미드예요. 걔네랑 1.6조짜리 라이센스 아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락하고 다시 갔다가 눌러버리는 그림이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정도만 보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게요. 펩트론으로 돌아와서 자, 다시 한 번 더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그냥 펩트론과 다른 종목의 차이점은 분명히 무조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이 시장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마무시하고 여태까지 이 계약 규모보다 우리 펩트론의 계약 규모가 훨씬 더 어마무시하게 클 것이라는 생각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가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 주가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고 얘네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움직임은 다들 좀 약간씩 달랐잖아요. 근데 나락간 종목은 별로 없었지만 그 이후의 주가 패턴이 펩트론이 이렇게 막 저기까지 막 60만 원까지 가 있다고 저도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단기적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생각보다 오랫동안 많이 빠진단 말이죠.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근데 그러면은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그에 따른 대응이 결국은 갈 거야. 알아요. 그죠? 알아. 60만 원, 막 80만 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데 과연 2달, 3달, 4달 이거를 버틸 수 있는가? 우리 개인이 버틸 수 있는가? 평단가가 우리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 여기에 깔려 있는 거 다 알아요. 상관없습니다. 안전해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오신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도 많죠. 그러면 이걸 건딜 수 있겠냐? 자, 공통적인 패턴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전에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꽤나 있어요.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뭐 이제 올릭스 이런 애들 바닥에서 놀다가 갑자기 점상 가버렸죠.
근데 이게 반영이 되고 나서는 이거는 무조건 공통적이었죠. 무조건. 그쵸? 자, 그럼 우리 펩트론 다시 한번 봤을 때 지금 이 상승의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일라일리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이 기대감, 아니, 이거 기대감 무조건 선방이 됐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지금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면은 한번 공통적인 움직임 중에 또 하나 있었던 거. 한번 이렇게 했다가 요때 야 끝났네. 선반영이었잖아 이거. 선반영이 됐다라는 뜻은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선반영이 100% 됐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안티들은 그럼 이제 끝났어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 버티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때 우리는 또 기회로서 잡아볼 수 있겠지만 쉽지 않다. 누가?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이.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한 차례 차익 실현 매도 계속 말씀드렸었죠. 하고 나서 이거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나오니까 그때 확인하고 패턴에 따라서 대응을 하자. 그리고 지금 9월이니까 그에 따른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이번에도 똑같이 위기의 형태로 기회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오케이 선방은 아니었네 와 또 가잖아 하다가 이거 이렇게 올 수 있겠죠. 분명 올 수 있겠죠. 무조건 왔다가 가도 늦지 않아요. 여유가 많습니다.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일단은 한미약품, 유한양행, ABL 바이오, 알테오젠, 뭐 리가킨 바이오, 기타 등등등 봤지만 다른 종목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움직임이 있다. 예, 근데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 펩트론도 다르지 않다. 당연히 차별점이 있지만 예, 단기적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나왔던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가 또 있고 그 이유가 있으니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야지만 누가 좋아요? 세력들 지들이 좋다. 결론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성을 놓고 보자면은 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안 나올 가능성보다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대응 시나리오를 우리가 제가 함께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꼭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대응 잡아가시고 수익 많이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아직 안 하신 분들 까먹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저한테 펩트론 남겨서 수익 많이 대응 많이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태까지 문 선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으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